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한국농어촌공사 양원모 차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지열하고 공기열, 폐열 사업 위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를 보시면 일단은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사업 개요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열, 공기열, 폐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항상 생략되어 있는 글자가 있어요. 히트펌프라는 게 항상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 히트펌프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시스템인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얼마나 몇 개 농가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사업 추진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신규로 저희가 2019년부터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무관님 시간에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거까지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개요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업 목적이에요.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하고 에너지 절감 시설을 보급을 한다는 부분인데요. 지열하고 폐열 같은 경우 이제 신재생 에너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생 에너지에 속하고요. 에너지 절감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열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공기열은 이제 다른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는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까지는 공기열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은 되어 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에너지 절감 시설,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보급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이런 걸 왜 보급하느냐 하면은 기존에 이제 농가분들이 유류 보일러나 그다음에 전기 난방기 이런 것들을 쓰시던 거를 이런 시설로 대체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분들이 경영비를 좀 절감을 해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이게 메인 목표긴 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 목표가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을 들어갔는데 히트펌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름철에 냉방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그 온도 조절이 쉬워지다 보니까 이제 생육 환경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품질이 개선이 되고 해서 출하시기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 해서 생산량이 증대되는 효과까지 더불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보급하다 보니까 이제 부수적으로 친환경 녹색 성장까지 저희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부수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쓰던 사람이 기름을 안 쓰게 되니까 탄소 배출, 온실가스 같은 것도 이제 배출이 저감이 되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까지도 이렇게 더불어서 이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발표 울렁증이 있어가지고요. 좀 정할게요. 추진 경위 잠깐 볼게요. 이게 2008년에 농진청에서 그 시책 건의를 하게 됩니다. 농가에 이제 그 지열 냉난방 시설을 보급해서 이렇게 난방비를 좀 절감을 해보자라고 시책을 건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농식품부가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그 시설원의 지열 난방 보급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추경에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09년까지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거를 이제 2009년이 넘어가서 그때 이제 농식품부인데 그때는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지식경제부에서 하던 거를 그쪽에서 이관을 받아서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이 농림수산식품부였기 때문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하다가 2011년에 농가만 해줄 거냐? 아니다. 저희는 어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육상 양식장 부분에 이제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똑같이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는 시설을 보급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농림수산에서 이제 해수부 쪽이 분리가 되면서 그 양식장 부분 사업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일단 전체적인 계획과 국고 예산을 세우고요. 그거를 시도, 시군을 통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해주면 시군 자치구 쪽에서는 농업인들로부터 이렇게 사업 신청을 받고 자부담을 예치를 받아가지고 저희 공사하고 이렇게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저희 공사는 이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설계, 그다음에 뭐 시공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라 그러는데요. 한 3년 동안 하자 관리를 저희 공사에서 맡아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간단히 좀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열, 공기열, 뭐 이렇게 있는데 폐열, 이제 뭐 에너지 진단까지도 좀 하고 있는데 이 지열, 공기열, 폐열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 내가 그 아까 농가의 난방을 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난방열을 어디서 가져오느냐의 차이예요. 지열 같은 경우는 땅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온실 난방을 해주는 거고요. 공기열은 우리 지금 여기 대기 중에 있는 열을 뽑아다가 온실에 난방을 해주는 시스템이고, 이제 폐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발전소 있잖아요. 발전소 이런 데서 이렇게 전기 터빈, 이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 터빈을 돌리고 나면 복수기라는 데서 이제 바닷물을 끌어다가 열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열교환해서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그게 한 20도에서 25도 정도로 이렇게 배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가져다가 여론으로 써가지고 그 온실 난방을 해주는 그런 이게 개념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어디서 내가 열을 가져오느냐, 열을 뺏어오느냐, 요 차이만 있는 거죠. 대상 시설 및 요건 이런 부분은 뭐 시행 지침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20년 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135억 정도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진단 포함해가지고요. 각각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설하고 에너지 절감 시설, 그다음에 에너지 진단 컨설팅이 각각의 이제 지원 비율이 좀 달라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지열, 폐열 같은 경우는 뭐 농가 자부담이 융자 포함해서 20%고요. 나머지 이제 80%가 이제 보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좀 뭐 높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지금 현재 국가 보조 사업 중에 80%가 아마 최고 많이 보조 지원되는 사업 중에는 최고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열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내년에 바뀔 예정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50% 지원하고 50% 자부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진단 컨설팅은 국고 100%를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앞에서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제 히트펌프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 히트펌프라는 게 이제 각각의 이제 지열이든 됐든 공기열이 됐든 폐열이 됐든 각각의 이제 그 사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지열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이렇게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S 인증을 받고 현장에 납품이 될 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관리 보증이라고 해서 이제 보험제도를 하나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열 같은 경우는 이게 공기열은 아까 대기 중에서 열을 가져오는 그런 그 히트펌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이런 게 다 공기열 히트펌프예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에어컨 같은 거 있잖아요. 밖에 실외기 달아놓고 이게 공기열 히트펌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냉방을 위주로 해서 달지만 여기가 냉방이 되는 대신 밖에 실외기는 따뜻한 바람이 나가잖아요. 그거를 온실로 이렇게 돌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난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기 대 공기 같은 경우도 있고 공기 대 물 같은 경우가 있는데, 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론은 공기에서 가져오는데 이게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주느냐 따뜻한 물을 만들어주느냐 그 시스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열도 마찬가지로 지열은 물이 순환을 하거든요. 물이 순환하는데 물을 갖다가 이제 이것도 물 대 물이 있고 물 대 공기가 있고 그래요. 그렇게 그런 시스템들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이게 공기열 히트펌프도 마찬가지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 보증을 받은 제품을 이렇게 납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이제 히트펌프에 붙어 있는 그 명판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맨 왼쪽 게 이제 지열 히트펌프예요. 보시면 저기 KS 인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렇게 돼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공기 대 물 히트펌프인데 여기는 특별히 명시가 돼 있진 않아요. 얘하고 다른데 이제, 그리고 공기 대 공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 에어컨에 붙어 있는 것처럼 1등급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어떤 걸 쓰느냐, 제대로 된 제품을 썼느냐의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이렇게 성적서를 받아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딱 특별히 이게 지금 와 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신경을 쓰시지는 않아도 돼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히트펌프가 들어올 때 한국농기계공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 보증을 받아서 들어와야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히트펌프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그냥 간략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히트펌프가 나와요. 히트펌프가 뭐냐면 저기 이제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저기 왼쪽에 보는 것처럼 뭐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라는 저런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기를 이제 냉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냉매가 완전히 차가워졌다가 완전히 뜨거워졌다 그럽니다. 완전히 차가워지면 아까 이제 땅 속이나 공기열보다 이제 그 냉매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거기서 열을 뺏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을 뺏고 또 이게 압축기를 지나면은 이게 또 엄청나게 또 뜨거워져요. 그래서 저기 응축기라는 데서 그 뜨거워진 열을 온실이나 축사, 그다음에 뭐 저기 친환경 같은 경우는 양식 시설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기계가 히트펌프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이제 카바 케이스까지 씌워놔서 보면은 그냥 네모 반듯한 그냥 그 상자처럼 보이는데요. 이걸 뜯어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압축기, 팽창 밸브, 그다음에 여기 응축기, 뭐 증발기 이렇게 한 4개지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구성 시스템은 간단하고 요 사이사이를 이제 냉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을 뺏어다가 열을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랑 에어컨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뜯어보시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열입니다. 지열은 그 이제 땅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거든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보통 저희가 지열을 쓰면은 많이 쓰는 게 이제 좀 뒤에서 나오긴 할 테지만 수직 밀폐형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한 150m에서 200m 정도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연중 한 15도씨 정도, 뭐 12도에서 25도라고 되어 있긴 한데 한 15도씨 정도를 연중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겨울철에는 거기서 열을 뺏어오고요. 여름철에는 거기다 열을 주면서 냉방과 난방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히트펌프예요. 히트펌프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물이 이렇게 돌아요. 이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온도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얘는 이렇게만 돌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 가져온 열을 히트펌프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열을 계속 여기 추결 탱크라고 하는 데다가 열을 계속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저장된 열을 가지고 이제 어차피 계속 물이에요. 물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저 저장된 물을 온실로 갖고 가서 온실에 뭐 팬쿨 유니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열 교환해가지고 보통 이제 공조기라든지 이런 데서 따뜻한 바람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열이 이렇게 가면은 난방이고요. 열이 이렇게 오면은 냉방인 겁니다. 그리고 지열 시스템에 이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희 보급 사업 하는 것도 이제 3가지 정도 나눠지고 있는데요. 지열 중에서도. 그게 이제 땅 속에서 열을 가져오는, 아까 그게 뭐라고 그랬죠? 저 파이프를 하나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수직 밀폐형, 수평 밀폐형, 그 다음에 파이프를 묻지 않고 지하수를 직접 쓰는, 저기 뭐 SCW라고 하는데요. 수직 개방형,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눠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농가분들은 이제 수직 밀폐형 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정된 부지에다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 같은 경우는 뭐 지하수 오염, 지하수를 직접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그런 좀 위험성이 있어서 수직 밀폐형을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사진상으로 이렇게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일단 처음에 외부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 열교환기를 심기 위해서 이제 천공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열교환기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프예요. 물이 흘러다니는 파이프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걸 삽입하고 그 뚫은 자리를 메꿔주고 열 전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하고요. 그렇게 다 묻던 파이프들을 모아주는 게 이제 트렌치 배관입니다. 트렌치 배관에서 모아가지고 기계실로 들어가서 히트펌프하고 연결을 시키고요. 그 히트펌프 다음에는 어차피 이제 어디죠? 추결조하고 이렇게 또 물을 순환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계실에 순환 펌프라든지 각종 이제 기자재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조기라든지 FC 여기서 이렇게 따뜻한 물이 열교환되면서 이렇게 난방 바람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고 뭐 쉬운 점은 이건데 이건 뭐 저희 맨날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하고 검사할 때. 그리고 이제 앞에 게 그랬고 이제 이게 수직 밀폐형은 이렇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하수 아까 수직 개방에 물을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파이프를 묻질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뽑아서 여기다 그냥 넣는 시스템이에요. 지하수를 그냥 뽑아다 넣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수평 밀폐형은 이제 깊게 파진 않고요. 부지에 여유가 좀 있을 때 땅 밑에 얼마 파지 않고 이렇게 열광기를 깔아가지고 저기서 열을 이렇게 얻어오는, 그러니까는 아까 수직 밀폐형보다는 좀 저렴하긴 해요. 근데 땅이 더 많이 이게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보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외부 공사가 끝나면은 내부로 와서 이제 기계실이 설치가 되는데요. 히트 펌프하고 열교환기, 그다음에 물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순환 펌프, 그다음에 나머지 조절을 해주는 뭐 밸브류 이런 것들이 기계실 내에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히트 펌프에서 만들어지는 온수, 따뜻한 물을 저장해낼 수 있는 추결조, 그거를 사용하는 뭐 튜브레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내 그 바람 나가는 그 FCU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가 되고, 저런 것들을 제어해주고 뭐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기하고 자동 제어, 그다음에 원격 제어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기열 시스템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열, 아까 뭐 공기열, 그냥 에어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폐열 부분인데, 폐열은 이제 기존의 공기열이나 뭐 지하수 이런 것보다는 온도가 좀 높아요. 15도보다 좀 높기 때문에 여론으로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한 4군데 농가 정도 보급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발전소 주변에 온실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제약 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 이렇게 많은 농가에다 이렇게 보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뭐 사업 추진 현황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2010년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한 270여 농가에 보급을 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초창기에 좀 많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수요가 줄어든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좀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사업비 집행 뭐 그 부분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이제 초창기보다 이제 좀 수요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사무관님도 그렇고 막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선에 계시는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업 홍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서 이제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70여 개 농가 이제 지역별로는 이래요. 일단 뭐 이런 데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거의 고르게 경북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고르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여론 형식별로 보면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열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지원 비율도 공기열보다는 훨씬 낮고, 그다음에 효과도 공기열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지열이 이제 집중적으로 보급이 됐고요. 근데 내년부터 뭐 공기열이 이제 지원 비율이 상승이 되고 자부담이 내려가고 하면은 공기열 쪽이 좀 이렇게 더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 부분은 이제 사무관님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농업에너지용 효율화 에너지 진단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온실이나 이런 축사 등에 자기네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서 에너지가 새고 이런 것들을 그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보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이제 국고 100%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효율 에너지 공동보급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그다음에 한전 이렇게 세 기관에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지열하고 아까 공기열을 설치하는 농가한테 일단은 사업비를 일부를 지원을 하고 한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그 탄소 배출권, 그 지열을 설치하면은 기존의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던 거 대비 탄소 배출이 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탄소 배출권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 탄소 배출 실적을 한전이 가져가게끔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상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도 좋고 한전도 좋고 그렇게 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앞에 두 정책 사업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사업 뭐 신청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저런 게 있으니까 농어촌공사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라도 안내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사업 지원 체계인데 뭐 저희하고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한전, 농업인 사이에 이렇게 플로우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서 농업에너지용 효율화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공통 질문으로 부산시 금정구에서 질문하신 게 있는데요. 원가 계산서 발급 비용을 이렇게 사업비에 포함해도 되느냐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우리 사업 시행 지침에 원가 계산서 발급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그 사업자 선정을 하고 나머지 이제 국비 예산이 좀 남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그 다음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국비 기준을 좀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남았는데 해당 그 사업자는 1억 원짜리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면 국비 20%니까 원래 2천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좀 편성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으세요. 국고보조율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에서 지원 가능한 비율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20%다 하면은 2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업자가 국고보조율 20%를 못 맞출 것 같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예를 들면 아까 들으면 10%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로 교부 결정을 하셔서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정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보조 비율에 맞춰서 이제 정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국고 보조 비율이 줄어든 만큼 이제 자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은 가능하고요. 우리 사업에서 사업 대상자는 현재 고정식 온실에서 시설 채소나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온실을 포함해서 신규로 신축한 온실까지도 사업 대상에 지금 포함 가능하고요. 다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 해 내에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올해 온실 짓고 내년까지 2월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 대상자 선정 전에 온실이 준공이 되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우리 ICT 무각 확산 사업이나 또는 시설원의 현대화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현재 순환식 수막 재배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농가 정도 이 정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경북 지역에서는 경북 상주하고 칠곡에서 16년하고 17년도에 15, 16, 17년도에 설치하신 농가가 있으시고요. 경남 의령에서 17년하고 18년도에 순환식 수막 재배 시설을 설치하신 농가가 계십니다. 그 외에 이제 타시도에는 전북이나 충남 쪽에서도 설치한 데가 있으시니까요. 혹시 설치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서 협조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오기 전에 일단 대략적으로 봤는데 평균적으로 제곱미터당 한 적게 들어가신 분은 한 3,000원, 많이 들어가신 데는 한 6,000원 정도 이렇게 그 사업비가 들어간 걸로 정상 결과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설원에 관련돼서는 사업비는 사실은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좀 있어서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우리 지침에는 평균 5,000원 정도, 제곱미터당 5,000원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하신 사업 정산 보고서를 보면 제곱미터당 한 3천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한 6,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사업자별로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신재생 에너지 지원을 할 때 이제 그
지열 사업을 특히 이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온실 신축 사업자 선정 결과나 아니면 또는 계약서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사실 이제 지열 사업을 한 다음에 사실은 바로 온실 신축이 들어가야 되죠. 이제 보조 사업의 목적이 온실을 운영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어 온실은 없고 난방기만 설치해 놓고 덩그러니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온실 신축하고 냉난방 시설하고 동시에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냉난방 시설이 설치가 끝나면 바로 즉시 온실 신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난방기만 설치해 놓고 온실은 어 차일피일 좀 신축하는 거 미루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 그렇게 계약서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뭐 "언제까지 하라." 뭐 이런 규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계약서가 있으면 바로 이제 고해 또는 그다음 해에 이미 착공하는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요. 어 그 지열 착공하고 나서 보통은 뭐 1-2년 이내에는 온실 신축도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으면 그건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에 이제 반드시 뭐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자부담으로 짓겠다 하면 최소한 지열 사업이 완공됐을 때쯤이면 온실이 올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준공이 되어 있거나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 행안부에서 이번에 7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이죠. 그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요. 예. 거기는 그 법은 지방비에 관련된 사항이 적용되는 법이고요. 국고보조 사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이제 국고보조금 집행하실 때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어 기존의 지침대로 기재부 지침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행안부에서 저희나 다른 부처의 공문을 시행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국고보조 사업도 이거를 적용해 달라 이렇게 뭐 연락 통보받거나 뭐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한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한 개의 사업으로 한 개의 공사로 이제 발주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 사업에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양액기하고 환풍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경우에 물론 한 시설 공사업자가 "내가 그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의 공사로 발주를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 성격이 다른 제품인 경우에는 따로 발주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양액기 설치 공사 따로 그다음 환풍기 설치 공사 따로 이렇게 발주를 해도 되고요. 다만 이제 의도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피하고 수요 계약을 하려고 일부러 나눠서 발주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 성격에 따라서 어 똑같은 이름의 공사라 하더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제가 "이거는 반드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보온 커 낙엽 보온 커튼 설치 공사인 경우에 사실 낙엽 보온 커튼하고 그거를 설치하는 물품 구매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분리 발주해도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한 세트로 묶어서 보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 지역의 이제 공사 여건이 다른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 발주가 가능한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좀 이제 증빙을 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한테 이제 사업 대상자가 설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험 커튼 설치 공사하시는 분은 보험 커튼까지 본인이 다 준비해 와 가지고 인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공사로 발주를 해야 되는 걸 거고 인제 완전히 성격이 다른 물품하고 또는 다른 공사인 경우에는 분리 발주도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사업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 저
사업 시행 지침에 있는 시설 장비만 지원하셔야 됩니다. 시군에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지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지원하면은 사실 지침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업 시행 지침에 있는 것만 지원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요런 질문들은 예전에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지침에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실제 설치 면적 기준으로 지원을 하시는 겁니다. 온실 바닥 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일중 한 겹으로만 지원해야 되냐 아니면 두 겹 설치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뭐 어디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지원 제한은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자체 시군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시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시면 이중으로도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얘기고요. 너무 지금 품목별로 또 제품별로 제조회사별로 또 규격별로 가격이 다 다르고 매년 변동이 생기는데 그거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매번 조사해서 제공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이제 평균 단가를 해서 해 드리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에너지용 효율화 때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도 제조 회사가 어느 회사 거냐, 그다음에 열 용량이 몇 와트짜리냐에 따라서 가격이 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를 히트펌프는 그냥 평균 3천만 원 이렇게 해놓을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희도 좀 부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다격 보온 커튼 예를 들면 1세제곱미터당 뭐 11,000원이다 이러면 이게 제품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보다 훨씬 싼 것도 있고 훨씬 비싼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놔 버리니까 일종의 좀 부작용이 딱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제 사업 신청을 하신다거나 또는 나는 더 비싼 거를 쓰고 싶은데 왜 11,000원까지만 지원해 주느냐 그러면서 시군 담당자들께서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거고요.